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기출문제와 이 문제 과정이 진행되죠. 그동안은 이론 정리를 쭉 해왔고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이 사실 2차 과목 통권으로 해서 지금 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이 분량으로 따지면, 지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그 기출문제가 약 4회분 정도, 그리고 응용문제가, 이에 대한 응용문제가 약 이제 3회 내지 4회분 정도가 들어갔어요. 토탈 문제가 이제 300문제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문제가 다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이거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권으로 나가는 일단 그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 동형 모의고사 있죠? 백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이론 과정이 상세하게 나가긴 했는데 한 과정으로 지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론을 압축하고 그렇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지금 현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목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문제 푸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지금 기출 문제가 있고 뒤쪽에 다시 응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이제 푸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용어의 정의 총칙, 이제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 중개상물 이 부분을 나가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고 응용 문제를 다시 풀고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교재는 지금 현재 중개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출문제와 응용 문제가 되도록이면 안 겹치게 해놨어요. 안 겹치게. 그래서 이 응용 문제는 되도록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빠진 내용들, 이런 내용들 전에 기출이 됐던 그런 문제로 나가고, 이상한 문제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지문도 없습니다. 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이렇게 지금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에 철저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요, 이제 다른 데서 나온 문제집도 풀어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때 다른 문제집 풀어봤을 때요, 저한테 들어본 거 없는 지문들 있죠. 이런 지문들에선 너무 민감하게 꼭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는 지문들을 연습을 하고 거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대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류과든 좌류과든 이제 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득점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과목은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을 마시고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의구심은 갖지 말란 얘기예요.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일단 교재는 지금 16페이지, 문제집은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인데 이론 정리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숫보기 교재 갖고 계시죠? 숫보기 교재를 꼭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숫보기 교재 페이지 수를 제가 여기다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숫보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 순서대로 지금 나갈 거니까 이론 정리는 숫보기로 먼저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숫보기 교재, 법의 제정 목적, 26페이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는 숫보기 교재 갖고 있고, 기출문제집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숫보기 교재, 26페이지 법의 제정 목적인데, 이 부분은 20회, 21회 시험에는 출제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10년을 넘게 지금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한 번쯤은 이제 짚고 간다, 또. 자, 그래서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인데 가볍게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것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을 유의하셔야 되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사 표현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냈을 때 절대 틀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맞춰주시고 이렇게 유사 표현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의 이적 목적, 우리 법 제1조였죠?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 핵심 타깃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용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한 문제로 31회, 32회 때 연타석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는 6가지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 판례,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들 이를 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응용된 지문들을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지금 우리 문제집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라 함은 속보기 교재는 27페이지입니다.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즉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기억나세요? 4가지. 법정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알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등록을 하고 뭐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다. 꼭 기억할 게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출발점,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 이제 개업공인인계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고 했죠? 다른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한 자. 다음 4번째, 공인인계사라 함은 뭐만 나와야 돼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이것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위기에서 공인사익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닙니다. 자, 다음 5번째로 이제 소속공인사라 함은 소속공인사는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괄호 속에 있는 말. 최근에 이제 응용된 지문으로서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엄청 잘 내고 있는데,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도 소속공사죠. 그죠? 우리 임원 사원 중에는 공인인계사인자가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는 소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중개보조원은요, 명심할 게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걸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에 관련된 판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이제 속보기 교재는 28쪽입니다. 그럼 먼저 1번 판례입니다. 공인인계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소개하는 거니까 직접 오피스텔 계약했다.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였죠. 다음 2번째, 중개 업무는 기본적 상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법에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다 하는 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이해만 해두세요. 우리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당연히 상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례가 나왔고요. 우리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상행에 해당한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에 속합니다. 자, 다음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 이것도 뭐 잘 아시는 판례인데 고맙게도 잘 냅니다. 생각보다.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행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하는 거지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아시는 판례고. 다음 4번 판례입니다. 권리금입니다. 그러면 직기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영업사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 이게 권리금을 받도록 이제 소개를 했다. 그럼 이건 중개행위 아니죠?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따라서 중개보수 규정도 적용이 없다는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 다음에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보수를 꼭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으면 이건 중개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가 등록하지 않았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다음 6번째 판례입니다. 우리 중개행위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도 포함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우연한 기회 한 번은 절대 중개업은 아니다. 그죠? 근데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했어요. 중개에는 해당된 거죠. 근데 중개업은 아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중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죠.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이건 중개업이죠. 그래서 이거 뭐 잘 아시는 판례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판례도 엄청 잘 내고 있는데 중개행위가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금전소비대차 행위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다. 중개업이듯이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해도 이건 중개업이 맞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이제 그 단순형, 다음에 판례 태도를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자, 그럼 기출문제집으로 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거에 계속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중개사법은 효과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이라고. 그럼 16페이지죠. 1번 문제 보실까요?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제가 다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꼼히 문제를 다 챙겨주셔야 돼요. 버릴 문제가 없습니다. 버릴 문제가. 그래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나. 그다음에 이론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푸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업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 했으니까 유치하지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25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중개에 관한 내용으로 물어봤죠. 옳은 것.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 타인 간에 임야와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럼 포인트 단에 꼭 밑줄을 긋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쪽에서 가끔 보다 보면요. 문제를 푸실 때 이거를 실수하실까 봐 이걸 갖다가 밑줄을 다 그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때는 밑줄 안 긋는 게 낫고요. 포인트 단어를 꼭 밑줄 긋는 습관을 가질 것. 그럼 포인트 단어가 이건 우연한 기회죠. 이렇게. 그럼 우연한 기회 타인 간의 임야와 매매를 중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연한 기회 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X 나가야 되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절대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는 해당됐지만 중개업은 아니죠. 그럼 X 이렇게 치는 겁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은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죠. 그럼 무등록업자가 소개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해당하지 않는다. X 나가야 되죠. 이렇게. 다음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게 포인트죠. 부수하여 업을 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시 X 나가야 되죠. 자, 다음 4번 질문이에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토지만 중개를 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질문.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였다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중개업 관련된 판례들,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 내용은 출제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판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쉬워하거든요. 단순형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정리를 꼭 해주시고.
교재 134쪽이에요. 134쪽.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134쪽에 지금 응용 문제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법은. 다른 과목은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이제 더 보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13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거래 당사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자, 30회 5번 지문이었던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 유사 지문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자체는 중개할 수 없어요. 근데 환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매 계약 성립하도록 알선했습니다. 그럼 이건 중개 맞죠? 여기서 응용된 지문이죠. 맞고요. 2번 지문, 공인인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아니다. 역시 이것도 기출지문이었죠. 우리 그 공인인계사는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업공사가 아니죠. 역시 응용된 지문. 다음 3번, 중개보조인이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좋았죠.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나와야 되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예,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습니다. 정답이죠. 너무 용어가 짧아요. 중개보조는 굉장히 긴데.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소속공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맞죠?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는 소속공사이죠. 최신에 아주 잘 냈던 그런 지문이었고요. 5번 지문. 법인인 개업공사 소속공사는 그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우리 소공 중개 업무 보조할 수 있죠. 당연히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신의 개양 이제 응용된 문제 이제 합쳐봤습니다.